한서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다. 강남의 최고급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 잡은 시댁의 대저택, 넓은 정원, 휘황찬란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거실, 그리고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방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저녁 시간, 길고 화려한 식탁에는 사내 진미가 가득했지만 서연은 늘 혼자였다. 남편 김준호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시어머니 강은숙 여사는 사교 모임이나 백화점 쇼핑으로 바빴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듯 울려 퍼졌다. 차려진 음식들은 보기에도 아름다웠지만 서연의 입맛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처럼 그저 공간을 채우는 장식품 같았다.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잘 가꿔진 정원에는 푸른 잔디와 이름 모를 꽃들이 만개해 있었지만 서연은 그 풍경 속에서조차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우리를 느꼈다. 서연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삶을 살던 중 우연히 김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재벌가 아들이었지만 소탈한 면모에 끌려 그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결혼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시댁의 문턱은 높았고 그들의 삶은 서연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차가웠다. 특히 시어머니 강은숙 여사는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내까짓 게 어디 감히 우리 준우를 넘봐. 은숙 여사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서연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살림을 배우고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늘 수포로 돌아갔다.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그들에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 숙이는 것에 익숙해졌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다. 이 집에서는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늘 그렇듯이 서재로 향했다. 시댁 서재는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낡은 고서들과 희귀한 예술 서적들로 가득 찬 서재 한쪽 구석에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읽던 경제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책들이었다. 서연은 그 책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억압을 책 속에서 해소했다. 경제학 이론, 투자 분석, 기업 경영 전략. 그녀는 책 속의 활자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눈빛은 책장을 넘길수록 더욱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한때 그녀가 즐겨 쓰던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학창 시절 그녀는 이 만년필로 수많은 꿈을 적어 내려갔었다. 하지만 결혼 후 그 꿈들은 모두 서랍 깊숙이 봉인되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집어들고 읽던 경제서적의 여백에 조용히 글을 썼다.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자유.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 이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녀는 언젠가 자신도 이 글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막연하게나마 꿈꾸었다. 그때 저택의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아직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잠 안 자고 돌아다니지 말고 방에 들어가. 서연은 황급히 책을 덮고 만년필을 숨겼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숨겨진 열망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준우와 은숙 여사는 늘 그렇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그때 저택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늘씬한 몸매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도도함이 가득했다. 은숙 여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겼다. 어머, 지수야,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은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서연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지수라는 여자는 준우의 손을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우 오빠 보러 왔어요. 서연은 숨을 멈췄다. 지수는 준우의 오랜 연인이었다. 준우와 서연이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고 결혼 후에도 몰래 만남을 이어가는 사이였다. 서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모른 척 해왔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지수를 준우의 미래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이들의 관계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은숙 여사는 서연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 지수와 준우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했다. 우리 준우 사업도 잘 풀리고 있으니 이제는 좋은 소식 들려줘야지. 지수, 너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그녀의 말은 서연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마저 했다. 그녀는 식탁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저택의 정원사가 정원 한쪽에 심어진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며 은숙 여사에게 보고했다. 은숙 여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또 빨리 다른 걸로 바꿔. 심어보기에 흉하잖아. 서연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주전자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 말라가는 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비록 작은 나무였지만 그녀는 그 나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시들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존재. 그녀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서 속삭였다. 죽지 마. 너는 살 수 있어. 이 작은 행동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때 뒤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시댁의 오랜 집사 박 집사였다. 박 집사는 묵묵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이 이 집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에게 고개를 살짝 숙인 후 조용히 사라졌다. 서연은 박 집사의 시선에서 묘한 의미를 느꼈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숨겨진 열망을 알아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순간이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뿌렸다.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폭풍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도. 서연의 아침 식사는 시어머니 은숙 여사의 차가운 시선과 준우, 그리고 지수의 애정 행각 속에서 불편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들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은숙 여사는 서연에게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그녀를 별채에 있는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은숙 여사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서연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서연은 그녀의 맞은편에 있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감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아. 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직감했다. 네오도 알다시피 준우와 지수는 어릴 때부터 서로를 마음에 품어왔던 사이다. 너와 준우의 결혼은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다. 은숙 여사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너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너를 이 집에 들인 것은 우리의 실수였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다. 은숙 여사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에게 이혼을 제안한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물론 너를 빈손으로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은숙 여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건 위자료다. 네가 우리 집에서 보낸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라. 충분한 금액일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 들었다. 봉투 안에는 수표 다발과 함께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수표의 금액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10억 원, 10억 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10억 원이라니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감정들이 충돌했다. 굴욕감,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 이 돈을 받으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돈이 마치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한 대가처럼 느껴져 역겨웠다. 어떠니 이 정도면 네가 새 삶을 시작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떠나주렴.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은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연민도 없었다. 오직 확고한 경멸과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어머니, 제가 준우 씨와 헤어지면 준우 씨는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준우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은숙 여사는 비웃듯 말했다. 준우는 지수와 함께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너는 준우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게 진실이야.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억눌러 왔던 분노와 자존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시와 경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다. 10억 원. 그들은 이 돈으로 그녀를 영원히 자신들의 삶에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이 돈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종잣돈으로 만들 것이었다.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녀가 서재에서 몰래 적었던 글귀가 다시금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은숙 여사는 서연의 의외로 순순한 반응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연이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서연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미처 읽어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준우는 서연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안도감이 역력했다. 그는 시어머니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했을 뿐 서연에게 단 한 번도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대저택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쓰디쓴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한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돈을 절대 허투루 쓸 수 없었다. 이 돈은 그녀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세상의 모든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읽었다. 밤에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분석하고 투자 기회를 탐색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에 몰두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서연이 아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회사의 뉴스를 접했다. 퓨어바이오. 중소기업이지만 뛰어난 바이오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다. 하지만 최근 내부 경영 문제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뉴스의 한 구석에는 퓨어바이오는 강은숙 여사가 운영하는 태산그룹 바이오 연구소의 주요 경쟁사 중 하나라는 내용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퓨어바이오, 그리고 태산그룹. 그녀의 뇌리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경쟁회사.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일까? 그녀는 퓨어바이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재무제표, 기술 특허, 인력 구성.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퓨어바이오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었다. 이 회사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이 회사가 성공한다면 은숙 여사의 태산그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터였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멸시했던 자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10억 원의 위자료가 단순히 그녀를 쫓아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그녀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투자금이 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서연은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퓨어바이오의 인수 절차를 문의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과는 다른 강렬한 결심과 함께 차가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손에 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이 돈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멸시했던 시댁에 대한 뜨거운 복수심을 불태웠다. 퓨어바이오, 부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지만 강은숙 여사의 태산그룹 바이오 연구소의 직접적인 경쟁사라는 사실이 서연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녀는 이 회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얕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서연은 퓨어바이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기업의 재무 상태, 보유 특허, 핵심 기술력, 그리고 시장 경쟁력까지. 그녀는 낮에는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고 분석에 몰두했고, 밤에는 관련 서적을 쌓아두고 읽었다. 그녀는 이혼 전 시댁 서재에서 몰래 읽었던 경제 및 경영 서적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퓨어바이오를 회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으로 회사를 사는 것을 넘어 회사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에게는 재무, 법률,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강민준, 대학교 시절. 그녀와 함께 경제학 스터디를 했던 친구였다. 민준은 학창 시절부터 비상한 두뇌와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녔던 수재였다. 그는 서연의 숨겨진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봐 주었던 친구이기도 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10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이였기에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아, 서연이야.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서연은 민준과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준은 여전히 스마트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서연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옛 친구에 대한 따뜻함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내 연락을 받으니 놀랍네. 잘 지냈어. 민준이 먼저 말을 건넸다. 서연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응, 잘 지냈어. 졸업하고 나서 너도 힘들게 지냈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서연은 민준이 졸업 후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고 현재는 작은 투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뭐, 늘 그렇지. 이 바닥이 워낙 치열해서. 민준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무슨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민준에게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 시어머니의 멸시, 그리고 10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한 사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그녀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10억 원의 위자료 이야기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서 이 10억으로 뭘 하려는 거야?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퓨어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깜짝 놀랐다. 퓨어바이오, 그 회사는 지금 부도 직전인데 게다가 그 회사는 태산그룹의 강은숙 회장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경쟁사잖아. 네가 그 회사를 인수한다는 건 강 회장님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야. 민준의 눈빛은 의심과 함께 흥미로움으로 빛났다. 응, 그럴 생각이야.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 돈은 그들이 나를 쫓아내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이 돈을 나 자신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줄 기회로 만들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과 함께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연의 눈빛에서 과거 그녀가 숨겨왔던 비범한 재능을 보았다. 대학 시절, 서연은 어려운 경제학 이론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통찰력으로 풀어내곤 했다. 그때마다 민준은 그녀의 잠재력을 직감했었다. 10억 원으로는 퓨어바이오를 인수하기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그 회사는 기술력은 있지만
경영이 엉망이야. 인수한다고 해도 회생시키기 어려울 거야. 민주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알아.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가진 재무 분석 능력과 투자 노하우가 필요해. 나는 너와 함께 이 회사를 살리고 싶어. 그리고 강은숙 여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 민주는 그녀의 제안에 깊이 고민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매력적인 도전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리고 서연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들었다. 그는 서연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강렬한 불꽃을 보았다. 좋아, 서연아, 내가 널 돕겠어. 민주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 넘치는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우리는 이 회사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거야. 강은숙 회장님에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자. 그날부터 서연과 민주는 퓨어 바이오 인수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감탄했고, 서연은 민준의 실무 능력에 의지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회의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짰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회생을 넘어 태산그룹의 바이오 연구소를 뛰어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다. 강은숙 여사는 서연이 10억 원을 받고 조용히 사라진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우와 지수의 결혼을 서두르며 새로운 권력 구도를 만드는 데만 몰두했다. 태산그룹의 바이오 연구소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시장 독점을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퓨어 바이오라는 작은 경쟁사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연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준우야, 지수와 결혼하면 태산그룹의 미래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너는 이제 비로소 완벽한 후계자가 되는 거야. 은숙 여사는 준우에게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준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이 사라지자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이나 잠재력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편안한 삶이 유지되는 것에만 신경 쓸 뿐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에서 벗어난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10억 원이라는 위자료가 서연의 손에서 거대한 칼날로 변해 자신들을 향해 겨눠지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그 칼날을 갈고 닦으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퓨어 바이오 인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았다. 10억 원.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멸시했던 자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활활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을 가진 여인이었다. 한서연은 퓨어 바이오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0억 원은 그녀의 손에서 단순히 숫자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결정에 전적인 신뢰를 보냈고 그들의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복잡한 법률 및 재무 절차를 처리했고 서연은 퓨어 바이오의 핵심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며 회생 전략을 구체화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퓨어 바이오를 단순히 살리는 것을 넘어 태산그룹의 바이오 연구소를 능가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새롭게 CEO 자리에 오른 서연은 퓨어 바이오의 낡은 사무실에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묵은 먼지가 그녀를 맞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인수한 새로운 CEO가 젊고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라는 사실에 의아해 하는 듯 했다. 서연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퓨어바이오가 가진 기술력의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그녀의 진정성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퓨어바이오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회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냅시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퓨어바이오는 이름만 남은 껍데기 회사에 불과했다. 연구 인력은 부족했고 기술 개발은 정체되어 있었다. 특히 태산그룹의 바이오 연구소는 이미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강은숙 여사는 퓨어바이오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그녀는 서연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퓨어바이오가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퓨어바이오 아직도 살아있었어. 그놈의 회사. 눈에 거슬리니 당장 시장에서 매장시켜버려. 은숙 여사는 아들 준우에게 명령했다. 그녀는 퓨어바이오의 재건이 자신의 아들 준우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퓨어바이오를 짓밟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준우는 어머니의 지시대로 퓨어바이오를 향한 견제와 방해를 시작했다. 그는 태산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퓨어바이오의 자금줄을 막았다. 은행 대출을 가로막고 협력업체들에게 퓨어바이오와의 거래를 끊도록 압력을 넣었다. 퓨어바이오는 다시 위기에 처했다. 서연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핵심 연구 인력들은 불안감에 흔들렸다. 서연아, 태산그룹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민주는 서연에게 보고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책을 찾았다. 그녀는 태산그룹이 가진 약점을 파고들었다. 은숙 여사의 경영 방식은 늘 독단적이었고 경쟁사를 짓밟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바이오 연구소가 최근 개발 중인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태산그룹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태산그룹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시댁에서 생활하며 얻었던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하고 민준의 정보력을 활용했다. 그녀는 박 집사를 떠올렸다. 그가 자신에게 건넸던 묘한 시선, 어쩌면 그가 태산그룹 내부의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서연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태산그룹 바이오 연구소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문서를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허점을 찾아내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서연은 연구소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태산그룹의 막강한 자본과 권력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싸움을 이겨내야 했다. 그때 민준이 서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너무 무리하지 마. 서연아, 네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민준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모든 고통과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조력자였다.
서연은 민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해. 태산그룹의 압박이 거세지자 퓨어바이오의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몇몇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었다. 서연은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매일 아침 회의를 열어 그들을 격려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퓨어바이오가 가진 비전과 잠재력을 끊임없이 주지시켰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산그룹의 압박은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는 직원들에게 희미한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태산그룹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준우는 퓨어바이오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시도했다. 그는 퓨어바이오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 했고 서연의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내 그녀를 흔들려 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돈을 노린 속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만 찾아내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서연의 사무실에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태산그룹에서 퓨어바이오의 신약 기술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협력하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제보자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심상치 않은 일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퓨어바이오 내부의 한 연구원이 태산그룹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태산그룹의 압박과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가 퓨어바이오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 한 것이었다. 서연은 배신감의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 연구원을 역이용하여 태산그룹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계획을 세웠다. 이 모든 과정은 은숙 여사에게는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여전히 나약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준우가 퓨어바이오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멸시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어 그녀의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조용히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신약개발 부작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승리욕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마지막 기회였다. 한서연의 퓨어바이오는 태산그룹의 노골적인 견제와 압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강은숙 여사는 서연이 퓨어바이오의 CEO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눈엣가시 같은 경쟁사를 제거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태산그룹의 자금력과 막강한 인맥은 퓨어바이오를 사방에서 조여왔다. 은행 대출은 번번이 거절당했고 신규 계약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서연아, 이번 주 안에 신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자금난 때문에 핵심 연구원들을 놓칠 수도 있어. 태산그룹이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여. 강민주는 밤샘 작업으로 지친 얼굴로 서연에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해결책을 찾았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핵심인 바이오 연구소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면밀히 분석했다. 은숙 여사는 이 신약에 태산그룹의 미래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가 시댁 서재에서 몰래 읽었던 논문들에서 이 신약이 가진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직 학계에서도 공론화되지 않은 극비 정보에 가까웠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태산그룹은 철옹성 같았다. 아무리 애써도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때 서연은 문득 옛 기억을 떠올렸다. 시댁의 오랜 집사, 박 집사. 그가 자신에게 보냈던 연민과 기대를 담은 눈빛. 박 집사는 은숙 여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은숙 여사에게 오랜 시간 충성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묘한 회의감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박 집사가 은숙 여사의 독단적인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박 집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다만 익명으로 태산그룹 바이오 연구소에 신약 부작용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 며칠 후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한 장의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파일 안에는 태산그룹 바이오 연구소의 기밀 문서와 함께 신약의 부작용을 은폐하려 한 은숙 여사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박 집사가 보낸 것임을 직감했다. 민준아, 우리가 찾던 증거야. 서연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제 태산그룹의 숨겨진 치부를 드러낼 때가 왔어. 서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태산그룹의 경쟁사들, 특히 은숙 여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기업들의 동향을 살폈다. 그녀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태산그룹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은숙 여사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퓨어바이오가 예상외로 끈질기게 버티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 준우를 통해 서연의 뒤를 더욱 깊게 캐기 시작했다. 준우야, 퓨어바이오의 새로운 대표,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 어딘가 수상해. 혹시 우리 집에 원한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은숙 여사는 준우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준우는 어머니의 지시대로 퓨어바이오의 내부 정보를 캐냈다. 그는 퓨어바이오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새로운 대표의 이름이 한서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서연 설마? 그의 전처 한서연일 리가 없었다. 그녀는 10억 원을 받고 조용히 사라진 나약한 여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생년월일과 이름은 너무나 명확했다. 어머니 퓨어바이오의 새로운 대표가 한서연입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은숙 여사는 준우의 말에 충격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한서연,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그 여자는 내가 10억 주고 내보낸 애송이에 불과해.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멸시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태산그룹의 바이오 연구소 신약에 대한 정보를 캐고 있다고 합니다. 준우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은숙 여사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감히 그 계집애가 나를 속여 당장 그녀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와 그 퓨어바이오라는 회사도 없애버려 내 손으로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 줄 거야. 은숙 여사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띄었다. 그녀는 서연을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은숙 여사는 태산그룹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퓨어바이오를 향한 마지막 총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에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다. 퓨어 바이오의 대표 한서연은 과거 태산그룹의 며느리였으며 이혼 위자료 10억 원으로 경쟁사를 인수하여 시댁에 복수하려는 파렴치한 여자이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서연의 이름 앞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며느리, 페류나와 같은 자극적인 수식어가 붙었다. 퓨어 바이오의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언론의 문매와 태산그룹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서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정말 태산그룹의 전 며느리셨습니까? 우리 회사를 이용해서 복수하려는 겁니까? 한 직원이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네, 저는 태산그룹의 전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억 원의 위자료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으로 복수만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태산그룹이 저에게 모욕을 주고 제 잠재력을 짓밟으려 했을 때 저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퓨어 바이오의 기술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태산그룹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증거와 은숙 여사의 은폐 시도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그제야 태산그룹의 비열함과 서연의 진심을 깨달았다. 서연의 진정성과 용기는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다시 서연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체절명이었다. 은숙 여사는 퓨어 바이오가 태산그룹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연을 막으려 했다. 그녀는 퓨어 바이오의 모든 자산과 특허를 강제로 빼앗기 위해 법률적인 소송을 걸었고 서연을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언론은 연일 태산그룹과 퓨어 바이오의 진흙탕 싸움을 보도했다. 서연은 궁지에 몰렸다. 최후의 결전은 임박했다. 태산그룹의 신약 발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발표회에서 신약이 성공적으로 공개된다면 태산그룹은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을 것이고 퓨어 바이오는 완전히 짓밟힐 터였다. 서연은 이 발표회를 막고 태산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만천에 드러내야만 했다. 그녀의 모든 노력과 퓨어 바이오의 미래가 이 마지막 싸움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이 거대한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태산그룹의 신약 발표회 날, 서울의 가장 큰 컨벤션 센터는 취재 열기로 뜨거웠다. 강은숙 여사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태산그룹의 혁신적인 신약을 소개하려 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김준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상상치도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발표회장 한쪽 구석, 한서연은 강민준과 함께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 집사가 넘겨준 태산그룹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녹취록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은숙 여사가 신약의 우수성에 대해 한창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발표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은숙 여사가 태산그룹 바이오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신약의 부작용을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신약의 부작용에 대해 발설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산그룹의 미래가 이 신약에 달려있다. 모든 문제는 덮어라. 영상과 함께 녹취록 음성이 흘러나오자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은숙 여사는 충격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우는 당황하여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은숙 여사는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장에 발표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서연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저 여자가 누구야? 태산그룹의 전 며느리라던 그 여자 아니야.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과 녹취록은 태산그룹의 신약이 가진 심각한 부작용과 이를 은폐하려 한 강은숙 회장님의 비리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태산그룹 신약의 임상실험 데이터와 부작용 사례,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환자들의 인터뷰 영상까지. 모든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서연은 태산그룹이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태산그룹은 이 신약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 했지만 이 신약은 결코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태산그룹의 거짓된 욕망에 속지 마십시오.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과 강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발표회장은 감탄과 분노가 뒤섞인 함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은숙 여사를 향해 맹렬하게 질문을 퍼부었다. 강 회장님,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신약 부작용을 은폐하려 하셨습니까? 은숙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처절한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감히 네가 내게 이런 짓을 해. 내가 널 믿고 10억이나 주었는데. 그녀는 모든 것을 서연의 복수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은숙 여사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10억 원은 제가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멸시했던 당신들에게 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투자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당신들이 짓밟으려 했던 퓨어바이오를 인수했고 당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특히 발표회장에 참석했던 퓨어바이오의 직원들은 서연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연을 믿고 따랐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사위원들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태산그룹의 신약은 결코 시장에 출시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서연 대표님의 용기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다. 은숙 여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치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준우 역시 어머니의 뒤를 따라 고개를 숙인 채 발표회장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잃은 것이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발표회가 끝나자 서연은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을 멸시했던 자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그들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냈다. 기자들은 서연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세상을 뒤흔들었다. 태산그룹은 신약 부작용 은폐 의혹으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은숙 여사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그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준우 역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뿌린 악의 씨앗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네가 해냈어.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길은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개척해 나갈 빛나는 미래였다. 그녀는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 태산그룹 신약 발표회 이후 세상은 한서연에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한때 위자료 10억 받고 시댁에 복수한 파렴치한 며느리로 낙인 찍혔던 그녀는 이제 부조리에 맞서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여성 사업가이자 숨겨진 재능으로 성공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로 추앙받았다. 언론은 그녀의 지성과 용기를 연일 대서특필했고 퓨어바이오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강은숙 여사와 김준호는 처참한 몰락을 맞았다. 태산그룹은 신약 부작용 은폐 의혹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은숙 여사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 모든 명성과 권력을 잃었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사교계 생활은 한순간에 끝이 났다. 준우 역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주식 폭락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들은 한서연을 짓밟으려 했던 자신들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은숙 여사와 준우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그들의 파멸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 대신 깊은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퓨어바이오는 서연의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그녀는 태산그룹의 신약 부작용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퓨어바이오가 가진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 그녀는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민준의 탁월한 재무관리 능력과 시너지를 이루어 단시간 내에 퓨어바이오를 업계 선두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서연아, 퓨어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벌써 태산그룹을 넘어섰어. 정말 대단해. 민준은 서연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건네며 감탄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과 변함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아,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을 거야. 그들은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10억 원이라는 돈으로 시작된 그들의 여정. 그 돈은 서연에게 모욕적인 위자료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만든 씨앗이었다. 그녀는 이혼 전 시댁 서재에서 몰래 적었던 글귀를 떠올렸다.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녀는 이제 그 글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돈과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저 남편의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다가 이제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저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지난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언론을 통해 강은숙 여사와 김준우의 소식을 접했다. 준우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고 은숙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삶의 무게에 지쳐버린 평범한 노인과 남자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우리 태산그룹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자. 민준은 놀랐다. 왜 우리가 이겼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알아.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어. 그리고 나도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10억 원은 내게 시작의 발판이었지만 그 돈이 복수의 수단으로만 기억되길 원치 않아. 이 돈으로 더 큰 선을 행하고 싶어. 서연은 태산그룹을 향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그녀는 은숙 여사와 준우에게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재계와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통큰 결단과 자비로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서연은 직접 은숙 여사를 찾아갔다. 허름한 요양원에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은숙 여사는 한서연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증오 대신 묘한 두려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걸 놓아주세요. 제가 어머니와 준우 씨를 용서합니다. 은숙 여사는 서연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어떻게 나를 용서해? 내가 너에게 저지른 짓이 얼만데. 나는 널 지옥으로 내몰려고 했어. 네, 어머니는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10억 원이 저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저 자신을 찾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이제 자신을 용서하고 평화롭게 지내세요. 서연은 은숙 여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은숙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서연이 진정한 의미의 승자라는 것을 인정했다. 서연의 삶은 이제 완벽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을 얻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만끽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진정한 힘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 만개한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